아침에 눈을 떠 지갑을 들여다봤을 때 분명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통장은 비어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여유롭게 즐겼는데 지금은 작은 지출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흘려보낸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노후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은퇴 후에는 삶을 흔드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버리죠. 특히 체면 때문에 쓰는 돈,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 준비를 미루는 버릇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년의 가난은 단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습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나만은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자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그저 먼 이야기 같아도 오늘의 선택과 습관이 쌓여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알아차리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초라한 빈곤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고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62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집 한 채와 퇴직금을 마련했고 연금도 있었기에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은퇴 첫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며 약값이 늘어났고 집 수리비와 손주 용돈 같은 지출이 겹치면서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든든하다 믿었던 자산은 어느새 사라지고 남은 건 불안뿐이었습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 여겼지만 실제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출에 허덕이고 딸은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건 준비를 늘 미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던 그 버릇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강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검진을 미루다 큰 병을 키웠고 치료비는 은퇴 자금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게다가 체면을 지키려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을 내고 허세 섞인 소비를 이어가면서 지갑은 점점 더 얇아졌습니다. 커피가, 택시비, 구독료처럼 대수롭지 않게 쓴 작은 돈들마저도 쌓이고 쌓여 큰 구멍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도 습관 하나하나가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노후 빈곤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중산층이었던 이들도 퇴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이 빠듯해지고 결국 가난 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마련하고 퇴직금을 받아도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찾아오면서 통장은 금세 비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작은 선택과 습관들이 쌓여 결국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으니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습관, 건강을 소홀히 하는 태도,
준비를 미루는 버릇들이 모여 결국 은퇴 후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못한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한 번의 수술, 한 번의 큰 병원비가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단숨에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또한 준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습관을 바꾸는 순간 노후의 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빈곤은 특정 계층이나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위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마음먹고 바꾸면 피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며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 기대합니다.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자녀 교육비도 끝났으니 이제는 한결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지출은 늘어납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치과 치료나 안경, 포청기, 관절 수술 같은 비용은 보험이 잘 되지 않아 한 번에 목돈이 빠져나갑니다. 집안의 고장 하나에도 수십만 원이 들고 손주가 오면 용돈을 쥐어주고 싶어 마음은 앞서는데 지갑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에 안도하거나 죽을 때 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즐기면 되지라며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커피 한 잔, 교통비, 관리비조차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생활의 작은 단위들이 차곡차곡 불어나며 노후 자금의 버팀목을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은퇴 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갈 때 망설이지 않게 해주는 힘이고 친구와 만나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여유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자존심입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부모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기대를 떠올립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으니 노후에는 자식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젊었을 때는 그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예전과 다릅니다. 자식 세대는 자기 앞가림을 하기조차 벅찹니다. 집값은 높고 대출은 무겁고 아이들 교육비는 끝도 없습니다. 부모를 도울 마음은 있어도 손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형편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자리하고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에 짓눌립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한마디는 자식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결국 의존이 깊을수록 관계는 서먹해지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탱할 때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닌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자녀는 부모와 더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멀어질수록 관계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지. 50대에도 여전히 자신은 젊다고 느끼고
60대가 되어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다니던 직장을 예상치 못하게 그만두게 되거나 사업이 실패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삶은 곧장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은퇴를 경험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몸이 버텨주지 못하거나 회사가 먼저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에 노후 준비를 미루다 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가 다가온 뒤에야 급히 돈을 모으려 해도 시간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 쌓이지 않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축한 작은 금액이 내일의 버팀목이 되고 꾸준히 모은 습관이 수십 년 뒤에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른 시기에 시작할수록 복리의 힘이 쌓여 자산은 눈에 띄게 불어납니다. 반대로 미루면 미룰수록 불안은 커지고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노후는 나이가 아니라 경제력이 결정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도 지갑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의 질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당면 과제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끝내 오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건강 체질이니까 나는 괜찮겠지. 또는 조금 아파도 참고 넘기면 되지. 그러나 건강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증상을 방치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의 의료비 지출은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치과 치료, 틀니, 보청기, 무릎이나 관절 수술 같은 것은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비용이 크게 듭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질환이 나이 들어서는 삶을 흔드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치료가 시작되면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재산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검진을 미루지 않고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걷고 싱겁게 먹고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기본적인 습관만으로도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꾸준한 관리로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플 때 쓰는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을 잃는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 몸을 돌보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다면 가진 돈은 더 오래 지켜지고 삶은 더 오래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괜히 인색해 보이기 싫어 밥값을 도맡아 내거나 자식이나 손주 앞에서는 기죽지 않으려고 지갑을 크게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존심이 지켜진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부담은 내 통장 잔고를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당장의 만족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삶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과하게 쓰고 사소한 허세를 위해 옷이나 물건을 덜컥 사들이는 일들이 쌓이면 어느새 생활은 빠듯해집니다. 게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쓰는 커피가 배달비, 택시비, 각종 구독료 같은 자잘한 지출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도 통장이 비는 이유는 바로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소비 습관 때문입니다. 진짜 품위는 돈을 많이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데서 우러나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값비싼 식사 자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에서 깊어집니다.
손주에게 주는 선물도 큰 돈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작은 정성으로 충분합니다. 체면과 허세에서 벗어나야 노후는 단단해집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는 삶은 끝없이 지출을 늘리지만 내 삶에 맞추는 지혜는 오히려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돈으로 보여주려는 순간은 짧지만 그 결과로 무너지는 노후는 길게 이어집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체면이 아니라 검소함과 절제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자존심입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는 게 적어서 모으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모으지 않아서 남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몇만 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으는 습관이 수십 년 뒤에는 놀라운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아예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분산 투자,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한순간에 큰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진짜 재테크입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습관은 결국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커피 한 잔을 덜 마시고 배달을 줄이고 필요 없는 구독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쌓여 미래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넬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재테크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에 맞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한다면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나 나름의 이유와 사정 속에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노후의 얼굴을 바꾸게 됩니다. 체면 때문에 흘려보낸 돈, 자식에게 기댄 마음, 준비를 미룬 태도, 건강을 소홀히 한 선택들이 결국 빈곤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의 삶이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출을 돌아보고 건강을 챙기고 작은 돈부터 모아 나가는 순간 노후는 다른 빛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난을 만드는 습관은 결국 내 손에서 비롯되지만 여유를 만드는 지혜 또한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당당한 노후를 준비해 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좋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